오는 4월 13일에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선을 맞이해서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최우선 경제 공약 딱 3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개의 여러 가지 경제 공약 가운데 짧은 시간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3가지만 정리한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 최우선 공약은 바로 유턴 경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조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에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졌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경기도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만든 공약이 바로 유턴 경제특구 설치입니다. 대신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겠다는 것이 이 새누리당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산업을 유턴 경제특구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냐는 것이죠. 일단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산업입니다. 인건비를 가장 줄이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 땅값도 비쌉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2년에서 3년가량 무상 임대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와 그리고 비싼 인건비는 회사가 문을 닫는 그날까지 영원히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용 부담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유턴 경제특구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으면 경제특구만 설치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데요. 기초연금 30만 원씩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인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바로 이 공약, 분명히 어디선가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본 공약입니다. 바로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죠. 그런데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제시했던 이 공약을 야당 쪽에서 다시 한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당시 반발했었던, 그 당시 나왔던 논란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박근혜 정부가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드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그 많은 돈들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어르신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은 숙제는 바로 이것이죠. 이미 예상되고 있는 이런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숙제가 남은 겁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조세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더 걷어서 기초연금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기초연금을 높이는 데에도 동의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국민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최우선 공약 가운데 세부 항목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한국판 노키아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 밀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노키아는 핀란드의 최대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핀란드 국가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노키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덕분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골자는 바로 이겁니다.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덕분에 이 노키아가 무너졌을 당시 정리해고됐던 인원이 핀란드 국내에서만 3,700명이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합니다. 3,700명이 줄어들고 매년 10,000개의 일자리가 생산됐다는 것,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앵그리버드를 출시한 노비오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매우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대기업들이 공개한 특허를, 기술 특허를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숙제는 이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노키아 프로그램이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노키아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되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의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총선을 맞이해서 세 개 당이 내세우고 있는 최우선 정책만을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봤던 것처럼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꼼꼼히 뜯어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공약들을 꼼꼼히 뜯어보고 4월 13일 국민들을 위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읽는 남자였습니다.